혹시 새해 계획은 좀 세우고 계신가요? 아,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네, 그렇죠.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여러 기사들을 바탕으로 2026년 새해가 당신의 돈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주 깊게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코스피 4천 돌파, 그리고 AI가 우리 일자리를 어떻게 바꿀지까지 정말 파헤쳐볼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2026년은 그냥 달력 한 장 넘어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랄까, 개인의 재정부터 국가의 성장 동력까지 규칙 자체가 바뀌는 해가 될 겁니다. 규칙이 바뀐다. 네. 오늘 이 자료들을 쭉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가치의 편성이 아닐까 싶어요. 과거에 중요했던 것들이 재평가되고 새로운 가치가 떠오르는 거죠. 이 흐름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가치의 재편성. 가장 먼저 체감되는 변화는 역시 돈 문제일 텐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새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오른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솔직히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세금 더 내는 거 아닌가? 나중에 정말 돌려받을 수는 있는 건가? 이런 불신이 깔려 있거든요. 아, 그 회의감과 불신, 지극히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근본적인 인구 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런 식의 조정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다만 이제 정부 입장에서 이번 인상의 명분을 좀 보자면요. 네. 단순히 내는 돈만 늘리는 게 아니다. 나중에 돌려받는 돈의 비율,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도 40%에서 43%로 같이 올린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받는 돈도 늘어난다. 그렇죠. 당신이 더 내는 만큼 우리가 당신의 노후를 더 책임지겠다는 일종의 약속을 강화하려는 시도인 셈이죠. 물론 그 약속이 지켜질기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지만요. 한쪽에선 미래를 위해 돈을 더 떼어가고 또 다른 한쪽에선 현재의 삶을 지켜주려는 움직임도 보이네요. 어떤 거죠? 빚이 있어도 압류할 수 없는 예금 금액 있잖아요. 그게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오른다는 소식이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재밌는 관점이네요. 이게 바로 정부 정책의 두 가지 얼굴, 미래 대비와 현재 보호가 동시에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두 가지 얼굴이요? 네. 최근 몇 년간 물가가 너무 올랐잖아요. 185만 원으로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보호막을 250만 원까지 넓혀준 거죠. 하긴 185만 원으로는 빠듯하죠. 여기서 더 흥미로운 지점은 압류가 금지되는 사망보험금 한도 역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랐다는 사실이에요. 아, 사망보험금도요? 네. 이건 사망보험금을 더 이상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남겨준 가족의 마지막 생계비, 즉 사회 안전망의 일부로 보기 시작했다는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와, 사망보험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정말 제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제도가 바로 내일부터 시작된다는 기사가 있어요. 어떤 제도인데요? 종신보험 있잖아요. 제가 죽어야 가족에게 나오는 그 사망보험금을 제가 살아있을 때 미리 당겨서 노후자금으로 쓸 수 있다고요. 아, 선지급 제도 말씀이시군요. 네. 이건 완전히 새로운 개념 아닌가요? 그럼 나중에 가족들이 받을 돈이 줄어드는 건가요? 혹시 뭐 숨겨진 함정이나 높은 이자 같은 건 없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유동화입니다. 미래에 받을 사망보험금이라는 묶여있는 자산을 현재에 필요한 노후 생활비라는 현금으로 바꾸는 거죠. 유동화. 네.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죠. 미리 당겨 쓴 만큼 나중에 지급될 사망보험금 총액은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중요한 건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패러다임의 전환이요. 네. 종신보험이 나의 죽음을 대비한 상품에서 나의 살아있는 노후를 위한 상품으로 그 역할이 확장되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자금 파이프라인이 하나 더 생긴 셈이죠. 아, 노후 자금 계획에 새로운 선택지가 하나 더 생겼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죠. 이렇게 개인의 미래를 준비하는 동안 더 큰 시장은 이미 저만치 앞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4천을 돌파했고 이제 5천 시대까지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솔직히 제 주변을 보면 경기가 그렇게 좋다는 느낌은 전혀 없거든요. 이 뜨거운 증시랑 차가운 현실 사이의 이 괴리감, 이건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2026년 한국 경제를 읽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지금의 코스피 4천은 비유하자면
소수의 반도체 거인들이 지수 전체를 어깨에 메고 끌어올리는 형국이에요. 아, 반도체만 잘 나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AI 열풍 덕에 실적이 엄청나지만 내수 중심의 다른 많은 기업들은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용어가 바로 정부의 밸류업 정책입니다. 아, 밸류업이요? 뉴스에서 정말 많이 들었는데 솔직히 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때가 많았어요. 그게 정확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가요? 에게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형태로 잘 돌려주지 않았잖아요.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받았는데 밸류업 정책은 정부가 나서서 기업들, 이제 주주들에게 번 돈 좀 제대로 나눠주세요 하고 독려하고 세금 혜택 같은 당근을 주는 겁니다. 그런 거군요. 이 기대감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몰려들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큰 힘이 된 거죠. 경제 전반의 체력이 좋아졌다기보다는 특정 기업들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는 신호로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렇군요. 지수가 오르는 이유가 따로 있었네요. 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은행 예금만으로는 만족 못하고 월급처럼 따박따박 수익을 기대하는 실적 배당형 연금 상품에 돈이 몰린다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제 퇴직연금 계좌도 한번 들여다봐야 하나 싶고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투자를 그냥 고위험 고수익으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노후 준비를 위해 안정적인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거든요. 중위험 중수익이요? 네. 실적 배당형 연금이라는 건 은행 예금처럼 이자가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마치 텃밭을 가꾸는 것과 비슷해요.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지만 잘만 가꾸면 고정이자보다는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텃밭 비유가 재미있네요. 네. 지금이 바로 당신의 퇴직연금 포트폴리오가 이런 흐름에 맞게 잘 구성되어 있는지 점검해 볼 최적의 시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코스피가 이렇게 뜨거운데 다른 한쪽에서는 연말에 환율이 잠깐 1,440원대로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달러를 사재기 했다는 기사가 있단 말이죠. 아, 네. 그 기사 저도 봤습니다. 평소보다 환전액이 6배나 늘었다고 해요. 아니, 국내 증시가 이렇게 좋은데 왜 다들 불안한 것처럼 안전자산인 달러를 사 모으는 걸까요? 완전히 모순된 행동 아닌가요? 전혀 모순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영리한 투자자들의 양면적인 전략을 보여주는 현상이죠. 영리한 전략이라고요? 네. 이건 마치 한 손에는 뜨거운 핫팩을, 다른 한 손에는 차가운 아이스팩을 들고 있는 것과 같아요. 국내 증시라는 핫팩으로 수익률을 올리면서도 동시에 언제 닥칠지 모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달러라는 아이스팩을 준비하는 겁니다. 와, 핫팩과 아이스팩이라니 비유가 정말. 국채은행들조차 2026년 평균 환율을 1,424원 수준으로 여전히 높게 보고 있다는 사실은 이런 불안감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는 걸 뒷받침하죠. 지금은 원화 자산과 달러 자산 사이에서 자신만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내 시장의 열기와 글로벌 시장의 냉기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군요. 와, 정말 쉽지 않네요. 네. 이런 현재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변화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다는 기사들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특히 은행원이 사라진다. 2030년까지 유럽에서만 AI 때문에 은행 일자리가 21만 개나 사라질 수 있다는 기사는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이 변화의 본질은 대체가 아니라 가치의 이동으로 봐야 합니다. 가치의 이동이요? 네. 단순 반복적인 창구 업무, 서류 심사 같은 일들은 AI가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겠죠. 이런 일자리는 사라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복잡한 상황에 놓인 고객과 깊이 소통하고 종합적인 자산 관리 상담을 해주는 능력, 즉 AI가 할 수 없는 인간적인 지혜의 가치는 폭발적으로 상승할 겁니다. 그러니까 AI가 못하는 일의 가치가 더 중요해진다. 바로 그겁니다. 미래의 금융 환경에서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가치가 단순 정보 전달인지 아니면 대체 불가능한 지혜와 통찰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단순 직업의 소멸이 아니라 직업의 가치가 재편성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정부도 이런 흐름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구윤철 부총리가 승기창도라는 어려운 사자성어까지 쓰면서 대한민국을 AI 신문명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더라고요. 기획재정부를 쪼개는 조직 개편까지 한다고요. 승기창도가 대체 무슨 뜻이고 정부 조직까지 바꾸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승기창도는 기회를 타서 새로운 길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건 정부가 AI를 단순히 하나의 유망한 산업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강력한 선언이죠. 산업이 아니면요? 대한민국의 운명을 걸고 새로운 문명의 길을 열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라는 국가의 돈주머니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겠다는 건 이 선언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실질적인 증거고요. 아, AI라는 새로운 길에 국가의 예산과 자원을 최우선으로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쏟아붓기 위해 조직의 틀 자체를 바꾸겠다는 거죠. 앞으로 AI 관련 정책과 투자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추진될 겁니다. 정부는 AI라는 초고속 열차에 올라탔는데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산업은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네요. 네, 그런 것도 있죠. 보험업계가 빙하기를 맞았다는 표현까지 등장했어요. 특히 설계사 개인에게 1200% 룰이 적용되면서 단기 실적만 쫓는 철새 설계사는 설 곳이 없어질 거라고요. 그런데 이 1200% 룰이라는 게 숫자가 너무 구체적인데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1200% 룰이란 설계사가 보험계약 첫 해에 받는 총 수수료가 고객이 낸 1년치 월 보험료 합계의 12배, 즉 1200%를 넘지 못하게 막는 규제입니다. 아, 수수료 상한선이군요. 네, 과거리는 첫 해에 과도한 수수료를 몰아주다 보니 설계사들이 계약 유지보다는 새로운 계약 체결에만 목을 매는 소위 치고 빠지기식 불안전 판매가 많았죠. 그런 문제가 있었죠. 이 제도는 그걸 막기 위한 강력한 장치입니다. 앞서 나눈 AI 이야기와 정확히 맥을 같이 하는 현상이에요. 소비자들이 인터넷으로 모든 정보를 비교할 수 있게 되면서 더 이상 상품을 많이 파는 기술은 중요하지 않게 된 거죠. 대신 한 명의 고객을 오래 관리하는 전문성이 중요해졌고 1200% 룰은 그런 시장의 요구를 제도로 강제하는 겁니다. 결국 어떤 산업이든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신뢰와 관계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게 연결되어 있네요. 연금, 시장, 기술, 산업의 변화까지 정말 거대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마지막 기사는 이 모든 논의의 기반을 흔드는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등 같습니다. 어떤 기사죠? 대한민국 국민의 70%가 고혈압, 당뇨 같은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 숫자는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70%라는 숫자는 앞서 우리가 나눈 모든 변화를 한순간에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리스크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리스크. 네. 아무리 연금을 잘 준비하고 투자로 돈을 벌어도 건강을 잃으면 의료비로 모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AI 신문명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건강 문제로 생산성을 잃게 되면 그 어떤 첨단 기술도 소용이 없게 되죠. 하긴 그렇겠네요. 서구화된 식습관, 운동 부족, 원인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70%라는 숫자는 이제 더 이상 개인의 노력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사회 전체가 마주한 거대한 현실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내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연금부터 시작해서 나와는 상관없어 보이던 코스피 지수와 환율의 의미, AI가 바꾸는 일의 가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떠받치고 있는 우리의 건강 문제까지. 네, 정말 다양한 주제를 다뤘죠. 정신없이 흘러가는 변화 속에서 당신이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다룬 모든 변화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우리는 AI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조직까지 바꾸는 초고속 기술 사회를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10명 중 7명은 가장 기본적인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있죠. 참 이상한 역설 아닌가요? 그러게요. 과연 우리는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 우리 자신의 몸과 삶의 근본을 돌보는 데 투자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2026년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투자는 가장 수익률 높은 혁신 기술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